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서 제가 한 거의 뭐 반평생을 대구에서 살았습니다. 대구 살았고, 제가 대구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유튜브 하리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그래도 육성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싶어서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제가 또 말주변도 없고, 그리고 말주변도 또 경상도 사나이 아닙니까? 경상도 사나이고 이러니까. 그리고 요새 뭐 유튜브 같은 경우는 보니까 요새 뭐 젊은 사람들이 또 서울 사람들이 또 서울말 써가면서 하는 게 참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투박하지만은 제 진심을 담아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제가 뭐 구독자는 지금 몇 명 안 되지만은 저한테 남은 그 구독자한테만은 정말 제 소중한 지식을 남께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투박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남기겠습니다. 제가 마스크 쓴 이유가 뭔가 하면은 제가 좀 독감이 걸리고 그랬습니다. 뭐 나이도 늙고 이래가 뭐 늙은 모습 좀 보이는 것도 좀 힘들고 이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보면은 너무 지금 유튜버가 많습니다. 유튜버들이 많고, 이 유튜버들이 어떤 구독자를 끌기 위해서 약간 과장된 것도 많고, 그리고 또 보면은 이 구독자들을 약간 좀 잡아 당겨가지고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약간 과장된 면을 해가지고, 우리가 만약 구독자들이 만약에 그 유튜버 말을 믿고 만약에 뭘 투자를 했다, 이 보면은 성화는 이해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낱낱이 이거를 좀 밝히고자 지금 제가 제 명예를 걸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나이가 53살입니다. 제가 농협을 거의 뭐 한 23년 정도 근무하고, 제가 한 1년 전부터 이제 노인 재가 복지센터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제가 좀 말 더듬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투자를 좀 분산 투자를 했습니다. 분산 투자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식산업센터, 이거는 뭐 제가 뭐 직접 투자한 건 아닌데, 내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가 투자를 직접 했습니다. 직접 했는데 그 친구가 완전 말아먹었습니다. 모은 유튜버가 지식산업센터를 사면은 적은 투자금으로 큰 이익을 남기고 또 매달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친구가 샀습니다. 샀는데 그 친구가 시흥에 샀습니다. 시흥에 계약금 2천만 원 주고 샀는데, 그 친구가 지금 매일 한숨을 씁니다. 그 친구가 지식산업센터를 3개를 샀습니다. 3개를 샀는데, 실질적으로 그 유튜버 말이나 어떤 분양사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실제적으로 대출이 안 나옵니다. 대출이 그 유튜브나 이래 이야기 들어보면은 80% 나온다고 이렇게 과장 광고를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아파트보다 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거의 한 60% 정도밖에 안 납니다. 65% 나올 때도 있고, 이게 제가 그 친구는 하나은행에서 대출했는데 실제 그거 선정했는 거하고 대출 한도가 너무 안 나오고, 두 번째 임대차 월세 정말 안 놓입니다. 월세 안 놓여가지고 정말 이 친구는 지금 월세가 안 놓여가 계속 자기 월급 받아가지고 자기 대출 이자 내고 월세 안 나고 자기 돈으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크게 망합니다. 그 다음에 상가가 제가 용인에 상가를 샀는데 정말 힘듭니다. 용인에 상가를 제가 나름대로 도서관에 갔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리고 유튜브도 보고 했는데, 제가 한 2년 정도 고민하다가 샀거든요. 샀는데, 이게 정말 이게 입지도 좋고 나름대로 괜찮다고 이제 부동산 소개도 받고 해가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샀는데 완전 망했습니다. 이게 월세가 첫째 나가긴 나갔는데 전화는 오는데, 이게 보면은 터무니없이 낮은 월세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만약에 월세 자체가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이게 또 상가 자체가 특수성을 인해 가지고 이게 이제 권리금 문제도 있고 이게 세금 문제가 상당히 복잡습니다. 세금도 문제고 또 그냥 뭐 성공했다 하는 그런 상가 같은 거는 큰 빌딩 이런 상가가 좀 괜찮은데 우리처럼 이제 일반 사람들이 사는 상가 이런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10억을 대출 3억 계약을 샀다 그러면 나중에 한 2, 3년 지나면 6억도 못 받습니다. 그러고 팔리지 않아요. 아파트 경우 같은 경우는 황금성이 좋아가지고 금방 팔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가는 잘 팔리지도 않고 월세도 안 나와지고 권리금하고 여러 가지 또 경매로 샀다 한들 이게 안 됩니다. 상가 자체는 팔리지도 않고 이게 지금 미치겠습니다. 지금 상가는 진짜 사면 안 됩니다. 이거 누가 상가 사라 하면 정말 기대기 한 대 날릴 뿐이죠. 기대기 날리고 상가는 진짜 망합니다. 지금 제가 10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대출 이자만 지금 거의 뭐 2, 3명 나갑니다. 이제 뭐 월세도 잘 안 되고 해요. 그 다음에 땅은 이건 한번 주위에서 주로 이제 기획부동산에서 많이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기획부동산이 요새 신문지상으로 떠들고 뭐 이래 사고가 많으니까 아는 이제 친척들 이래 통해 가지고 알바 같은 거 시켜 가지고 하는데 내가 볼 때 땅이 제일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한번 삽으면 10년 동안 안 팔리고 그리고 아무리 뭐 경기도 뭐 개발한다고 뭐 파주 개발한다고 이래 떠들어도 개발 안 합니다. 개발하는 꼴을 못 봤습니다. 저도 뭐 몇 군데 샀습니다. 뭐 파주하고 용인하고 샀는데 제가 뭐 잘 샀는지 잘 못 샀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그렇고 내 친구 이야기 들어보면은 지금 이래 뭐 신도시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시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있지만은 개발을 자체를 안 하고 그러고 이래 찌라시 이래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찌라시 같은 날리고 그리고 땅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잠깐 멈추겠습니다. 중간에 끊어져서 죄송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땅은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게 보통 한번 사면 10년 봐야 됩니다. 10년 봐야 되기 때문에 혹시 주위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주로 이래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옛날 농협 다녔지만은 어떤 아줌마가 전화 와가지고 아유 옛날 과장 때 아줌마 전화 와가지고 김 과장님이 땅이 좋은 거 있는데 2, 3년 뒤에 이게 뭐 한 3배로 뛸기다. 이게 아파트 부지 옆에 땅인데 여기 아직 허가를 안 받아 건축 허가 안 받는데 요 아직 지금 아까 아파트비 맹지인데 욕하면 요거 무조건 사기입니다. 그러고 뭐 2, 3년 내에 뭐 몇 배 뛴다 5배 뛴다 이런 거는 왜냐면 지금 내일 일도 모르는데 2, 3년 뒤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지자체에서 요새 계획했다가 뒤집어지는 게 역수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땅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땅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위에서 요새 뉴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리고 또 뭐 시흥 상기 신도시도 그렇고 도시 뭐 계획 발표 직전에 정부 요지 정부의 아주 높은 분들이 이제 서로 이제 고위직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이제 몇 년 만에 돈 벌이는 그게 땅이지 우리처럼 일반 서민들이 그런 땅을 구할 수 없을 뿐더러 만약 그렇게 우리한테 접근해 온다면 그럼 그 좋은 땅을 자기들이 다 사지 왜 우리한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다 사면 될 건데 우리한테 왜 돈을 돈을 요구하는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접근한 자체가 잘못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주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할 때 급속 계약을 한다든지 뭐 몇 년 뒤에 뭐 5배가 뛰니 자기가 맹세한다는 그런 소리는 절대로 들으시면 안 되고 무조건 그런 거는 100% 사기입니다.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게 제가 농협 생활을 지금 23년 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투자를 안 했으면 뭐 거의 한 7, 8억 정도 현금이 저한테 있을 건데 쓸데없는 상가 사고 땅 사고
그리고 뭐 이상한 뭐 주식 코인 해가 지금 돈 다 날렸습니다. 다 날리고 지금 팔아가지고 지금 현금을 할 수도 없고 안 팔리는데 현금을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상가 같은 게 안 팔리는데. 땅도 그렇고 땅은 상가보다 더 심한 게 뭔가 하면 상가는 그래도 2, 3년 뒤에 가지고 헐값에 팔면 되는데 땅은 안 팔립니다. 땅은 웬만한 땅 사가지고 보통 기획부동산에서는 지분으로 팔고 이기 때문에 지분으로는 팔리지 않습니다. 근데 제 같은 경우가 땅이 보면은 아주 우리한테 이래 옆에서 다가올 때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친한 사람이 더 무섭거든요. 친한 사람, 친구나 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꼬실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고 무조건 이래 딱 선을 그어놓고 안 된다 생각하고 해가 그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3년 동안 월급 모았으면 얼마나 7, 8억 가지고 지금 예금 지금 금리 높지 않습니까? 편하게 지금 먹고 살 건데 물론 제가 뭐 살아왔는 게 다 뭐 잘못됐다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한순간 판단으로 정말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땅은 정말 조심해서 그러니까 요지가 뭔가 하면은 땅을 살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가지고 웬만하면 땅을 사지 마십시오. 지금 개발해가지고 지자체별로 개발 계획 다 했는데 엎어진 데 되게 많습니다. 뭐 파주의 캠프하우스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뭐 지자체에서 이제 선거 이제 시장 선거 이런 지자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서 이래 공약을 내걸지 않습니까? 안 지킵니다. 이게 전부 이제 계획했는 게 다 엎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계획 따라서 뭐 사라고 이래 누가 꼬시면은 진짜 이거는 뭐 기사대기를 뭐 난리 뿌든지 하여튼 자기 돈을 정말 간수를 잘해야 됩니다. 하여튼 땅은 정말 땅하고 상가, 지기상센터 이 세 개는 정말 안 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투자할 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2, 3년 전만 하더라도 뭐 아파트는까지는 괜찮았는데 아파트는 지금 완전 폭삭 망했지 않습니까? 제 같은 경우도 아파트 작년에 시내 아파트 샀는데 이게 전부 대출 나오고 샀는데 잔금 다 치렀는데 지금 아파트가 3억이 떨어져 3억 떨어지고 대출이자는 어마어마상 올라가가지고 지금 막 큰일 났습니다. 지금 하여튼 우리나라는 지금 주식 테슬라 지금 완전 끝났지. 테슬라 끝났으면 다른 주식은 나선하게 이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 하지 않습니까? 기준금리 오르고 이러기 때문에 대출금리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은 현금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올해 아파트 값 떨어진다 해가지고 아파트 또 지금이 최저점 아닙니다. 뭐 지금 유튜브에서 보면은 지금 최저점이라고 한 사람도 있고 뭐 5년 간 사람도 있는데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 옛날 자본주의라 해가지고 자본주의는 뭡니까? 자본주의가 뭡니까? 자본주의는 돈 있는 사람이 움직이거든요.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전부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우리 같은 개미는 세력 따라 막 똘똘똘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주식과 코인은 전부 운이기 때문에 운에 내 돈을 맡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식이나 코인 같은 이런 거는 정말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거는 완전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차트를 또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차트를 어떻게 분석합니까? 차트 요새 보니까 뭐 차트 분석해가지고 뭐 지금 뭐 눌림목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지금 적기다 이렇게 막 이런 유튜브도 있는데 만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샀잖아요. 사가 또 급락하잖아. 그러면 그 유튜브는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투자하는 사람은 다 바보 되고 병신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주식 코인은 하면 안 됩니다. 코인도 하면 안 되고 단타는 진짜 하면 안 됩니다. 그 제 친구 중에 또 친한 친구가 옛날에 농협 내 친구인데 바이오주를 그렇게 사더라고요. 바이오주 사가지고 뭐 신용 몰빵 해가지고 막 얘가 집에 전세도 사는 거 다 날리고 하더라고요. 그래가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그 친구도 있고 코인 해가지고 망한 사람도 많습니다. 제 친구 중에 제가 좀 친구가 많습니다. 제가 술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술 좋아해가지고 막 의사가 내보고 막 니 술 먹으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정말 친구도 많고 이런데 지금 그 친구들 중에서 주식하고 코인 해가지고 그러고 내 지인 중에 돈 번 사람 한
한 명도 0.1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주식 코인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차트 분석도 하는 그것도 다 거짓말이고, 그리고 뭐 땅 하면 안 되고, 상가, 지기상에서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2014년, 15년 때는 제가 돈을 좀 벌었습니다. 몇 억 벌었는데, 아파트도 지금 일본 한번 보십시오. 거품 옛날에 일본 지금 집값 떨어져가지고 붕괴 났을 때, 그때도 대단치 않습니까? 지금 한국은 다 합니다. 아파트도 지금 한 몇 년 동안 좀 거의 뭐 바닥일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주위에서 신문지상에 막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금리 올라간다고 하고, 그리고 아파트가 하락하고, 주식 부동산, 그리고 코인 다 바닥이고, 지금 거의 정말 살기 힘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뭐 좀 길 가다 보면 다 웃고 있지 않습니까? 웃으면서 뭐 놀이공원도 가고 하는데, 정말 살기 힘든 사람입니다. 전부. 죽기 직전의 사람들입니다. 전부 자기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힘들게 살고, 그런데 투자이고 망하고, 투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승리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현금 그대로 들고 있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위에 어떤 유혹과 그런 거 있더라도 절대 함부로 투자하시면 안 되고, 누가 투자하자고 이렇게 막 가문기술로 속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냥 시가 웃으십시오. 시 웃고, 그럼 기대기 한 대 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속으로 이제 기대기 때릴 수 없으니까 참으십시오. 참으시고 무시하십시오. 그런 사람들. 무조건 접근하는 사람들 무조건 다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자본주의가 뭡니까? 자본주의가 돈 있는 사람들 위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반 평민들이 그런 사람 따라가려고 함부로 투자했다가는 요만큼 모아놓은 거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에도 행복할 수 있는, 그렇게 저는 요새 낚시를 좀 좋아해가지고 낚시 막 다니고 이러는데, 아주 소소한 어떤 취미 같은 걸 가지시고 만약에 한 달에 2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노동소득 그걸 소중히 여기시고 좀 적금 넣으시고 그렇게 행복하게 우리 어차피 100년도 못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있는 거,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행복하게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가슴 깊이 가지고 있다가 행복하게 뭐 가족들하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는 게 참 이 자본주의에서 정말 승리가 지금이 또 왜냐하면 상황이 예전하고 많이 틀리니까 그렇게 제가 오늘은 분야별로 사기 한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사실 전세 사기도 있고 그리고 보이스피싱도 있고 전화 받고 돈 전 재산 잃는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눈 뜨고 코 베인다 하는 그 말이 딱 맞는 말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회가 저도 우리 아들한테 매번 교육을 하거든요. 정말 이 세상 험한 세상이다. 아무도 믿지 마라. 그런 정말 지금 험한 세상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좀 대구 사태를 좀 심하게 좀 무식하게 이야기가 말도 막 뜨든뜨든거리고 했지만은 제 말이 좀 순수하지만은 좀 와닿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막 말은 잘하고 이렇게 뭐 서울 사람처럼 이렇게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늙었고 뭐 투자 실패하는 한 영감이지만 그래도 저는 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듣기 싫더라도 좀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